인서울대학 중에 70%의 실기 반영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덕성여자대학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초디자인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본인 생각보다 좀 안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군에 덕성여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덕성여자대학교의 기본적인 스펙부터 살펴보면 실기고사는 1월 22일 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22일이니까 딱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이고요. 기초디자인과 사고의 전환이라는 과목에 명수를 따로 선발을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아트앤디자인 대학이란 어찌 보면 학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는 뭐 시각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뭐 실내 디자인 이렇게 나눠서 뽑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학부제로 바뀐 겁니다. 기초 디자인은 20명 선발을 하고 작년에 10대 1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는 10명을 선발을 하고 작년 경쟁률은 8대 1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경쟁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따도 소개를 하겠지만 작년에는 정시 수능에서 수학 과목이 필수로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경쟁률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15대 1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자, 수능 30% 반영이 되고 실기가 70% 반영이 된다. 실기 비중이 70% 이상 반영되는 학교가 인서울 몇 개가 있을까요? 삼육대, 서경대, 그리고 덕성여대가 이렇게 유일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탐구는 두 과목이 들어갑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네 영역 중에서 두 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국어가 조금 올해 오늘 뭐 같이 등급컷 나왔는데 국어 100분이 확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뉴스에 나오죠. 국어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 영어는 안정적으로 뭐 한 3등급 정도 받고 탐구 두 과목은 한 3, 4등급 나갔다라고 하면은 사실 국어랑 수학을 빼고 영어랑 탐구 두 과목만 선택해서 50%씩 반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수리가 들어갔지만 올해는 수학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경쟁률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합격 평균도 작년에 공개된 합격 평균은 59%로 공개가 되어 있지만, 왜? 수학이 필수였으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잘한 과목만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 평균은 기존의 덕성여대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처럼 75%에서 80%권대 학생들이 합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합격 평균 75 이상이라고 하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영어 등급별 점수를 살펴보면 3등급 받은 학생은 94점이고요. 4등급 받은 학생은 80점입니다. 그 영어 4등급을 받은 학생은 100분위가 80이 된다는 거고, 탐구가 예를 들어 한 70 정도 받는다. 100분위 탐구 두 과목이 70%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그 두 과목의 영어와 탐구의 100분위를 평균을 내면 그게 75%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좀 못 본 학생들, 하지만 영어랑 탐구를 3, 4등급 유지한 친구들은 덕성여대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실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덕성여대 70%의 실기 반영비,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칫 되게 오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실기 비중이 되게 높으니까 그 많은 그림들 중에서 나는 눈에 띄어야 돼. 근데 아무리 뭐 15대 1이라 하더라도 350장이거든요. 기초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튄다라고 했을 때 막 되게 특이하게 그림을 그려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금물이라는 겁니다. 덕성여대는 근 한 2년간 나왔었던 주제라든지, 그러니까 그 주제라는 건 소재겠죠. 출제된 소재들을 봤을 때는 특성이 굉장히 뚜렷한 소재가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뽑힌 그림들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서울여대, 어제 리뷰했었던 서울여대 산디과라든지 아니면 뭐 건국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처럼 연출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올해 수시에서 출제된 거는 스팸과 그 다음에 목장갑이 나왔었는데, 분명히 목장갑이기 때문에 어떤 손의 어떤 표정, 그래서 뭐 스팸 뚜껑 까고 그 안에서 내용물 나와서 연출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합격한 그림들은 그런 그림들보다는 조금은 더 베이직하게,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초창기에 어떤 소재의 의미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비례와 질감, 형태에 집중이 돼서 굉장한 어떤 대비감을 표현할 수 있는 기초 디자인을 하는 게 원칙이었다라고 하면은, 초창기의 덕성여대는 오히려 연출을 많이 봤었는데 요 근래 2, 3년간의 기초 디자인 덕성여대의 흐름을 봤을 땐 조금은 더 베이직하고 표현이 좀 더 단단하게 잘 되어 있는 그림들을 선호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물론 작년과 올해 정시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정시에서는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서 5시간으로 실기시험 시간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표현력도 굉장히 더 꼼꼼하게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에 따라서 연출이 되는 정도도 작년보다는, 물론 소재에 따라서입니다. 이거는 연출이 가능한 소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늘어난 시간에 비례했을 때 연출력도 조금은 더 보여야 실력이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그게 너무 또 오버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가면서 그 플러스된 1시간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70% 반영비 인서울 학교 기초디자인 덕성여자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